프랑켄슈타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마 목에 나사가 박힌 초록색 괴물, 아니면 번개가 내리치는 성에서 살아있다를 외치는 미치광이 과학자, 뭐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아는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대중문화 속 버전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또 심오합니다.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침한 실험실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북극에 꽁꽁 얼어붙은 바다, 그 위에서 여동생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한 야심 넘치는 탐험가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탐험가의 이름은 로버트 월튼. 그는 정말 엄청난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바로 그 어떤 인간의 발도 닿지 않은 미지의 땅을 밟고야 말겠다는 영광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죠. 월튼의 이 야망이 이 소설 전체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 셈입니다. 당시 과학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열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인류 전체를 위해 자연의 비밀을 정복하겠다는, 어찌 보면 아주 고귀한 꿈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월튼의 이 원대한 탐험이 아주 기이한 광경 때문에 딱 멈춰서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육지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이 얼음 벌판에서 무슨 악마 같은 거인이 썰매를 타고 생생 달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다음날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발견해요. 어제 본 그 거인을 쫓다가 거의 얼어 죽기 직전인 남자였죠. 이 사람이 괴물이 아니라 지쳤지만 아주 교양 있는 유럽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로 빅터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놀랍게도 그가 정신을 차리고 처음 한 질문이 당신들 배는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였어요. 빅터는 월튼을 보자마자 그의 눈에서 자신과 똑같은 그 불타는 야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의미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제안하죠.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보세요. 월튼은 바로 빅터의 과거 모습인 겁니다. 똑같은 꿈, 똑같은 야망을 품고 있지만 아직 파멸의 길로 들어서지 않은, 그러니까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기 바로 직전에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인 거죠. 자, 그럼 빅터의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흔히 생각하는 미치광이 과학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정말 순수한, 명석하고 집요한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대학에서 연구에 완전히 빠져있던 빅터는요, 마침내 생명이 없는 물질에 말 그대로 생기를 불어넣는 비밀을 알아내고 맙니다. 그리고 무려 2년 가까이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켜요. 건강은 망가져가고 낫골 땅이나 도살장에서 재료를 모아서 본인 스스로가 더러운 창조의 작업실이라고 부른 곳에서 그 끔찍한 노동을 계속한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옵니다. 11월의 어느 음산한 밤이었죠. 빅터의 꿈은 정말 원대했어요. 신처럼 새로운 종족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축복받는 창조주가 되는 거였죠. 아름다운 피조물을 상상했고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끔찍했습니다. 숨막히는 공포와 혐오감, 그가 마주한 건 흉측한 악몽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빅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만든 이 비참한 괴물을 보자마자 경악해서는 그대로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 세상에 막 태어난 생명체가 처음으로 경험한 게 뭐다? 바로 자기 창조주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충격으로 빅터는 몇 달 동안 열병을 앓아눕고요. 깨어나 보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창조물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요. 빅터는 거의 다 잊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과거가 아주 끔찍한 소식과 함께 그의 삶을 덮쳐옵니다. 편지의 내용은 빅터의 가장 어린 남동생 윌리엄이 살해당했다는 거였어요. 빅터가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는데 마침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그때 번개가 번쩍 하면서 산비탈에 서 있는 어떤 형체를 비춥니다. 그 순간 빅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그 거대한 체구,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건 내가 생명을 불어넣었던 바로 그 녀석, 그 비참하고 더러운 악마라는 걸요. 그런데 빅터가 집에 도착하고 보니 상황은 더 끔찍하게 꼬여 있었어요.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있었던 겁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저스틴이라는 가족 모두가 정말 아끼던 하녀였어요. 왜냐하면 살해당한 윌리엄이 갖고 있던 로켓이 저스틴의 주머니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녀는 밤새 윌리엄을 찾으러 다녔다고 항변했지만 정황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죠. 빅터를 제외한 모두에게는요.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빅터의 단 한 번의 행동, 그 생명 창조가 어떤 비극의 연쇄를 낳았는지 보세요. 창조하고 버리고 그 결과 동생이 살해당하고 이제는 무고한 사람까지 죽게 생긴 겁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진 거죠. 자, 여러분이 빅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은 제가 만든 괴물이 범인입니다. 라고 불가능한 신시를 외치고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침묵하시겠어요? 결국 빅터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빅터가 받는 진짜 벌은 법정의 판결이 아니라는 것.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끝없는 후회와 죄책감. 바로 그게 그의 지옥이었던 거죠.